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전 세계의 정세 불안정, 또 이로 인해서 투자 시장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의 향후 행보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 리플 XRP 가격 하락을 리토쇼크라고도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리토쇼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서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는 현재 리플 XRP가 아니라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 XRP는 성장 모멘텀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리플 XRP가 리플의 IPO와 같은 호재 중 호재가 있던지 혹은 소송의 불확실성 등을 거쳐서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처럼 압박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한 리플 XRP는 알트코인으로서 비트코인의 트렌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국채나 달러, 원유, 금에 비해서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전쟁이나 거시경제 환경의 불안정 등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투자 환경에서 가장 먼저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즉 국제 정세의 영향을 덜 받고 내 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곳을 찾는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달러나 금, 원유, 금이 또 나왔는데요. 금이나 미국 국채의 가격은 상승시키지만 증시나 암호화폐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리플 XRP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또 안전자산은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덜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보다 이런 시기에서는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더 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전쟁은 터졌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극도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전쟁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투자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중 하나인 가자 지구는 하마스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 지구 인접,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고 또 민간인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선 민간인의 피해를 입히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말할 바가 없이 너무나 나쁜 행위이지만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 투자 환경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는데요. 현재는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이런 총리 강경파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목적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제가 X로 표시해 놓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또 모든 영역을 이스라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냐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살아온 본인들의 영토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아픔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온건파는 팔레스타인의 이 영역을 인정해 주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라는 강경파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자지구 지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상황들이 그동안 펼쳐졌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중동의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벌이면서 팔레스타인의 존재감이 더욱더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역시 이스라엘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 내 이란이 또 이에 불만을 품고서 하마스의 전쟁을 뒤에서 도왔다는 이야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전쟁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미국 등 서방 5개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미국 지상군 파병 의향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이번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 이란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우디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협상은 결국 지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국제적으로는 이 전쟁이 중동과의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즉 전쟁의 범위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 각각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이 현재 사살되고 또 인질로 잡혀갔지만 가자지구를 무차별하게 폭격하면서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인에 대한 폐해를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군사적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절대 넘을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이 현재 군사적 힘을 있는 그대로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쟁을 오래 끌고 가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이번 사건을 강경파가 지금보다 더욱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다면 투자 환경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쟁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잠깐 CME 패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CME 패치에 의해서도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져서 지금 보니까 약 86.4%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도 74.6%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통화 정책을 제한하는 데는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시가 어제는 일시적으로 오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부 변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최대한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정반대의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 민간인 학살이 증가하게 되면 서방 나라들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여러 이슈들, 세계 정세 분위기 등을 관심 있게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투자하시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